반갑습니다. 인생이 막 지혜를 담다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자식이 돌봐주겠지. 배우자가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 없어.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부모와 자식 간 혹은 부부 간의 의지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부모를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는 불효인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누구도 상대방을 온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힙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믿을 건 내 자신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배우자가 아무리 정이 깊어도 결국 노후의 모든 순간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가족은 아예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돈독히 지내되 그들을 의지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부터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말이 너무 당연하고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현실적인 방법과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년에 진짜 의지해야 할 그리고 지켜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자식과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순간 관계가 흔들린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의무감이나 강박으로 변질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식 입장에서의 부담감. 자녀들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정과 커리어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자녀 세대 또한 퇴근 후 집에 오면 겨우 쉬기 바쁘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챙기고 싶은 마음이 구말리라도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은 50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나와 똑같이 늙는다. 우리 부부는 50년째 같이 살아서 앞으로도 서로 돌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한 똑같이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배우자가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된다면 나를 보살펴 줄 만한 체력과 정신적 여유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가족끼리 서로 보듬고 도우며 사는 것이 좋지만 그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의지처가 되는 순간부터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너무 기대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2. 노후 파산의 현실은 돈이 필수,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못하면 결국 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노후 파산 사례들을 보면 재정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경로로 자금을 마련했어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혹은 장기간의 생활비 증가로 인해 금세 바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성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전략? 노년에 의지해야 할 것이 나 자신이라고는 해도 경제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혹은 사회활동을 위한 비용 등 돈이 들어갈 곳은 곳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노후에 진입하기 전에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현재의 자산, 부동산, 예금과 적금 상황. 5.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 예상액. 5.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보험 가입 현황. 위 요소들을 토대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며 살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절약이 가능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돈만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반면 노후 준비를 오로지 돈에만 집중하면 나중에는 외로운 노후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발전도 없는 삶은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족해도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돈이 있으면 노후는 행복하겠지라고 단순화해버리지만 사실 건강과 사회적 유대, 정신적 만족감 등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긴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 각종 질환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지요. 의지할 수 없는 병원 시스템.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병원은 늘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진료 대기는 길고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이 24시간 간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간병비는 정말 빠르게 불어납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건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등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흡연 삼가하기, 제때 건강검진 받기, 결국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리미리가 핵심, 예방적 접근이죠.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이미 아파지고 난 뒤에야 건강을 돌보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혹은 중년기에 꾸준히 실천해온 관리가 노년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금 내 몸에 투자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미래의 의료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사회적 관계와 취미. 정서적 의지처를 스스로 만들자. 가족이 있는데 굳이 밖에서 친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체감하듯 자녀나 배우자와의 대화가 갈수록 줄어드는 시점이 옵니다. 세대 차이가 워낙 커지다 보면 대화의 주제나 관심사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노년의 친구의 가치.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의외로 진짜 친구 관계를 만들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게다가 노년의 우정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교환하며 정서적 안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한 동호회나 봉사단체 혹은 평생교육원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시도해보는 것은 중요한 요소죠. 취미와 자기개발, 평생 현역의 자세. 취미 활동과 나에 대한 개발은 노년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꼭 대단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십자수,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전자기기 다루기, 영상 편집, 블로그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이 있지요. 노래교실에 다니면서 크게 웃고 박수치며 흔들어 보세요. 시원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동네 문화센터,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본인의 과거 직업 경험을 살린 재능 기부나 봉사 등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자존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은 몸 건강, 뇌 건강,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정신적 자립. 명확한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자녀 교육, 집 마련 등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단순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공허함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목표 세우기. 목표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걸으며 사진 찍기, 일주일에 한 번 손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 가기, 한 달에 한 권 글을 써보기. 이런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이 한결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오늘도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뤄냈다라는 성취감이 쌓이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 2막에서 만나는 나. 은퇴 후 자녀가 독립하고 가족의 간섭이나 사회적 의무가 줄어든 상태에서 진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흥미나 재능이 꽃피울 기회가 생기죠. 이런 자아 발견을 위해서라도 다채로운 활동과 경험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그래도 결국 가족이 최고 아니냐고 질문한다면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주는 사랑과 위로, 유대감은 돈이나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 불가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과 별개로 내 노후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족에게 거는 순간 문제는 생깁니다. 가족과 나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간격. 가족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책임감을 강요받으면 누구든 힘들어집니다. 자녀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기.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노화와 질병 앞에서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가족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되 의존하지 않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표현하고 받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7. 디지털 세상의 적극 활용. 비대면이 주는 새로운 기회. 요즘 우리보다 더 어르신 세대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고 인터넷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SNS를 즐기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온라인 카페, 취미별 커뮤니티, SNS, 그룹 등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 소속감이나 친밀감은 삶에 큰 활력이 됩니다. 재능 공유와 경제 활동. 노년에 접어들어도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충분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능력이 있다면 전자책을 발간해 볼 수 있고 공예나 수공예 기술이 있다면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익혀두면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8. 오늘의 결론. 노년에 진짜 의지할 건 결국 나 자신이 전부. 자식이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배우자가 아무리 다정해도 나와 똑같은 시간과 환경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필요한 순간에 100% 나타나 주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결국 노년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해 볼까요? 재정. 무작정 가족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건강.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 정기 검진 등으로 내 몸을 지키는 데 앞장섭니다. 사회적 관계. 새로운 친구, 취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습니다. 정신적 목표. 작고 구체적인 목표라도 꾸준히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삶의 의욕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가족과의 거리감 조절. 가족이 주는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의존하지 않고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결국 나를 돌볼 수 있는 주체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립적인 기반을 갖춰 놓으면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서로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고 기꺼이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죠. 노년은 삶의 황혼기인 동시에 지난 세월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를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해 병상에서 허덕이며 보내거나 가족에게 의지하면서 미안함과 죄책감, 섭섭함을 느끼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나만의 재정 설계,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와 취미, 정신적 목표 설정을 통해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되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얻는 자유와 만족감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심할 점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가족과의 유대도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기대고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를 행복하고 당당하게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에 의지할 건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바로 나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라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며 자존감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클릭도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